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사상이고 양면사상입니다. 손바닥에도 안과 박이 있고 앞과 뒤와 여자와 남자, 어두움과 밝음, 모든 게 음과 양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버릇, 습관, 편집감 같은 그런 결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인간관계, 부생활을 할 때 남의 단점과 결점을 볼 때 단점이 장점이고 결점이 장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점이 단점이요, 단점이 장점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잃게 되고 호사담합니다. 궁하면 통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은 부자이기 때문에 안 좋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만은 가난한 경우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부잣집의 딸들과 아들, 자녀들이 불효자가 많고 가난한 집 자녀들이 효자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가 어려운 고생과 힘든 일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자기들의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용돈을 주고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워주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바로 효자가 되는 겁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왜 불효자가 되느냐? 부모들은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호사하고 부자로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호사스러우면서 자기들한테는 잘 베풀고 잘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 감사한 마음을 아는 게 효자입니다. 행복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아는 것이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직장이나 어딜 가든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좋은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행복을 몰라요.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의 심리세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나 모든 마음가짐에서 행복은 뭐냐? 마음가짐이 행복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인생의 보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평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양면 사상을 알고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나 부부관계나 모든 면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불평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 감명 신청 여명의 사주 22세 여명의 사주입니다. 일주가 무겁니다. 무토는 제방토요 큰 산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밑에 오를 깔았습니다. 오는 인수가 되지만은
무호는 바로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무호일주로 양인격이에요. 양인이라는 게 뭐냐? 양의 목을 칼로 치는 겁니다. 아주 냉혹하고 잔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갖다가 주먹질을 하고 폭력을 계속 하는 거는, 이런 것은 난폭한 행위는 성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양인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술 백호대살이 있고 을미 백호대살이 있습니다. 백호대살이 두 개의 양인격이면 얼마나 여자로서의 성격이 활동적이면서 강인하며 냉혹하고 잔인한 그런 성향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명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자기의 한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질과 성격과 단점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 그거를 고치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양인격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 자기 고집,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 임술백호 반항심, 지절났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부부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주변의 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의 특성에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수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 사주의 무호는 양인격에다가 밑에는 뭡니까? 인수를 깔았습니다. 인수는 뭡니까? 학술교육문화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거기다 양인격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이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첩보원이나 이런 그 보디가드나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선수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야 됩니다. 운동선수. 그러나 서로 인화를 바탕으로 한 직장생활에는 해결사로는 가능하지만은 순수한 사무직은 어렵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을미 사주는 을미 갑신 무호 임술입니다. 천간을 이렇게 훑어보면 토국수 재가 시에 와 있습니다. 재물인데 인수백호에 재성백호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물이 물인데 옷을 불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불 위에 지글지글 끓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극토역은 관직입니다. 여자한테 관은 남자가 돼요. 남자가 둘이 있어요. 편관, 정관. 그 천관에 있는 남자는 소문난 남자입니다. 그 소문난 남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소문난 거는 뭡니까? 두 번 결혼한다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두 번 결혼하지 않으면은 한 번은 결혼이요, 한 번은 연애로서 크게 스캔들이 있는 그런 여명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리컨대 양인격의 백호에 반하게 자기 주장 잔인성 냉혹성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두 번 결혼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식신상관을 깔았습니다. 자유분방해요.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 관이 두 개가 있고 을미백호입니다. 바로 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공직과 관직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그런 사법기관에 나가게 되면은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가 신금이기 때문에 조후용신으로 볼 때 금수는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럼 운제는 목화가 언제 들어옵니까? 55세부터 목화가 들어옵니다. 요때부터 대운이 조후용신으로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토국수 재물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식신상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식신상관 재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년서부터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신은 목화가 용신이지만은 그게 해자 북방수 금수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옷을 화에 오음이 합합니다. 목화가 많아요. 그래서 약변 강이기 때문에 수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대운은 55세가 조후용신이지만은 25세부터 해대운에 들어와서도 토곡수 재물대운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 나이에 재물운이 좋다고 하면 뭘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요때는 재물운이 좋다고 하는 거는 여자는 뭡니까? 남자의 도움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화가 있기 때문에 도화와 관련된 직업, 유흥업이나 서비스업에서 큰 돈을 마련하고 이때부터 좋은 그 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운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미생은 사오미년이 삼재입니다. 내년 내후년이 을사병호 정리가 삼재입니다. 이게 22살이기 때문에 크게 삼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삼재는 초년과 중년 말년 중에 38, 30하고 41, 42 요때 들어오는 삼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음양학이고 기운학입니다. 마음이 있고 정서가 기를 지배합니다. 풍수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래의 분위기가 마음의 정서와 기를 지배해서 건강과 운세를 지배합니다. 차중락이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낙엽 따라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혜정이는 산장의 여인이란 외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고독하게 남성관계가 고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 분위기와 모양에 따라서 기가 지배해가지고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이름, 그래서 신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신경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장명을 해야만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특히 여자인 경우에도 얌전하고 너무 이쁘면 무능합니다. 요새는 중성적으로 해야 돼요. 음기 시대가 돼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풍요롭고 재물이 있고 생기가 있고 누가 봐도 품위가 있는 인간관계에서 선입견을 좋게 주는 이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장명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운을 열어주기 위한 보람을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장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